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 16년 되는 날입니다. 한겨레에 실린 박노자 교수의 반북 이데올로기, 또 하나의 인종주의라는 제목의 칼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도 한국 주류에 의해 후진국으로 분류되지만 북한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주류에 있어서는 북한이란 있으면 안 되는, 필히 망해야 하는,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접수해야 하는 나라다. 후진국이지만 언젠가 우리에 의해서 식민화, 즉 흡수 통일이 돼야 할 세계 유일의 나라다. 북한이 언젠가 그 국제적 주체성을 상실해야 할 만큼 우리는 지금이라도 개별적인 북한 주민들의 개체적 주체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무의식을 강하게 지닌다. 사실 우리가 보려 하지 않는 김리연희 사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5년이나 한국에서 살아보고 나서 다시 생지옥인 북한으로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할 수 있다는 현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에게 폭정의 암흑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한 땅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통념상 불가피한 일인 모양이다. 우리의 대북과는 구미권의 고전적 인종주의를 그대로 빼닮았다. 우리는 북한인들의 주체성을 완전히 부정해서 열등한 저들이 우월한 우리처럼 동화되는 것을 강요하면서 끝내 북한 사람들을 완전한 동류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런 대북관이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즉 한국인들이 북한인들을 하나의 독보적이며 유가치한 문화를 일구어낸 동등한 파트너로 사고하는 것을 익히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이해가 되시죠? 북한 주민들을 인종주의 관점에서 열등한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시각,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이란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각으로부터 많이 다른가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주최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 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 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dinomics.com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화한 해외 자산은 팔고 관련 인력과 조직은 통폐합한 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다가 주도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걸 중앙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주도의 공격적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이 공식적으로 용도 폐기된 셈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이걸 폐기한다는 것이죠. 그 폐기의 대안이 민영화였네요. 전력 가스 시장의 공기업 독점을 완화한다는 미명아래 말입니다. 이번 조치 가운데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인력, 조직, 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술대 위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로 골병이 든 에너지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7년 64%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에는 453%까지 뛰어올랐고, 가스공사는 같은 기간 228%에서 321%, 광물자원공사는 103%에서 무려 6,905%까지 치솟았습니다. 민간 기업이라면은 진작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MB가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을 걸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세금 투입 없이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고강도의 구조 조정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명박 씨,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다면 자서전으로 하겠죠. 롯데 수사 속보입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해외 거래를 통해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에게 흘러갔다고 합니다. 또 신동빈의 누나이자 신격호의 딸에게도 흘러갔다고 합니다. 자, 신동빈의 최측근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이고요. 신격호의 딸이자 신동빈의 누나는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황각규, 신영자 이 두 사람이 검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석유화학제품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중간에 거래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롯데 수사에는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다. 신격호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입니다. 신동빈은 61살, 서미경은 54살입니다. 새엄마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서미경은 신격호와 37살 차이입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서미경 명의의 회사를 통해서 롯데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특히 신동빈이 개인 자격으로 롯데의 편의점 담배 판매권을 확보해서 주머니 돈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경향신문을 보니까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잇따른 압수수색은 수사 장기화를 피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론 사람을 계속 불러서 계속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회사 임직원들을 자주 소환해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멘트를 듣고는 검찰 수사에 롯데가 자꾸 토를 달면 임직원들을 대거 소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에 따른 경영차질을 우려해왔습니다. 고전적인 수법이 있죠. 기업을 흔들면 나라 경제가 위태롭다, 이런 지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이런 호소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면서 수사에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검찰의 시선인데요. 여기에다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포착된 데 대한 우회 경고의 뜻도 담겨 있다고 경향신문은 풀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롯데가 뭔 잘못을 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할 사람이 나와줘야 하는데 별로 없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대기업, 모든 재벌 털면 롯데만큼 나옵니다.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롯데가 밉보였지? 네,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실 친이명박 기업이라는 말을 들었던 롯데는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창조 경제를 비롯한 대통령 관심 사항에 적극 호응해 왔습니다. 롯데는 일찍이 정부가 설립을 주도한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떠맡았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빠짐없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을 때도 다른 기업들 난색을 표했지만 롯데만은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7월에 불거진 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는 더욱 적극적인 친박 행보에 나섰는데 청년 신규 채용, 청년 희망 펀드, 네, 여기에는 롯데가 얼굴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한동안 효과를 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롯데와 롯데쇼핑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무난히 마무리됐고 대표이사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롯데 홈쇼핑, 이거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하는데 말이죠. 지난해 재승인 심사를 잘 넘겼습니다. 지난해 말 롯데 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갱신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올해 서울의 4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업계에서는 이건 롯데를 배려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한겨레의 이 기사에는 답이 없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있지 않을까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경청하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발언들이 나옵니다.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의 말입니다. 나는 이건희 회장 경호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생활이 너무 괴로워서 2번이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경호원 출신이면은 멘탈이 갑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 힘들었으면 자살 기도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결혼을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물러나려고 했는데 동생 이서현 씨가 결혼을 서두르자 이건희 회장이 언니, 그러니까 이부진이 먼저 결혼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무재 고문은 이혼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는데 그 누구도 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무재 고문은 자신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희 회장님의 손자기 때문에 나에겐 아들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어려운데 이건희 회장님의 따님을 때렸다?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차장급 직원이 회사에 문구,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170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간부는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고 합니다. 하하, 이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닌 차장급 직원이 170억을 먹었다? 이거 뭐 액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지요. 단순한 개인의 비리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당장 듭니다.
조직적인 공모를 거쳐서 윗선으로 상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법은 어땠냐고요? 전통적입니다. 납품 비용을 실제 가격보다 30에서 50%씩 부풀려서 과다 청구하도록 한 뒤 2,700여 회에 걸쳐서 허위 거래 명세표를 작성해서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수, 그러니까 뱃머리 들어올리기 작업을 위해서 설치한 5개의 와이어 가운데 3번과 4번 와이어를 제거하고 리프팅 빔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여간 애초에 해양수산부가 계획했던 인양 공정과 달라진 것입니다. 기존 안은 와이어만으로 선수를 들어올린 뒤 리프팅 빔을 넣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와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줄을 말하는 거죠. 아주 단단한 줄. 인양 계획이 변경된 이유로 정부는 기상 악화를 들고 있는데요. 문제는 해상 작업 중에 기상 악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체는 손상됐고 와이어를 추가할 수도 없게 되면서 해양수산부는 당초에 뱃머리 들기를 마친 다음 리프팅 빔을 앞당겨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갑작스레 닥친 기상 악화로 1,800톤씩 하중이 발생할 경우 똑같은 문제 때문에 작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해양수산부 무성의한 선체 들어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으면, 진상규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 그러니까 청문회 활성화법. 이거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합심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 심의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국회법 85조 2항을 보면은 상임위원회 제적 의원 5분의 3, 즉 60%가 찬성할 경우 특정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을 거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세계일보가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여야 의원 배정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총합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속보입니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공천을 두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가 심사 의결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한 만큼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비례대표 추천위원회가 심사 의결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날, 그날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당 비례대표 추천위원 6명은 지난 3월 21일 저녁 7시에 모여서 이튿날 새벽까지 심사와 평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각 위원들은 평가를 마친 다음 결과표를 봉투에 밀봉하고 개별 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계하는 작업을 낮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낮이 됐습니다. 점수 집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4명만 참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당 당규는 추천위원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결 정족수는 5명입니다. 4명이 모여서 불법적으로 의결을 한 셈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문이 드는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파장입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의당의 20대 총선 책자형 선거 공보 기억나십니까? 3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성장, 청년에게 기회를 이런 제목 아래 김수민 의원을 별도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스텔톤 투피스 정장 차림에 김수민 의원 전신사진 옆에 대학 재학 시절에 소규모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시작해 허니버터칩, 돼지바 등의 디자인을 맡아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청년 창업의 성공 가능성과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안철수 대표 등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브랜드 호텔이 전직 대표이사, 직전 대표이사 김수민 의원의 총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프 홍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당 공식 홍보물에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다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했지요.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자,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다? 네, 이건 뭐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 지도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1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군요. 자, 사실상 당내 전권을 행사하는 강한 대표감을 찾다 보니까 이제 관심은 최경환 의원의 출마 여부에 쏠립니다. 최경환 의원과 친한 의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현재 최경환 의원은 출마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다. 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최경환 의원의 행보도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당에서는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순리겠죠. 하지만 최경환 대표가 된다면 당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친박 패권주의 때문에 망한 그런 지난 총선이었는데 말이죠. 닥치라고! 예,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장과 화성시장에 2년 6개월치 일정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자치부가 특정 자치단체장을 사찰하려는 의도다. 그런 요구를 하려면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불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부터 밝히라. 이렇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하하,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제시한 수정안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준비자로 대폭 제한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60%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주려던 기존안을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헛된 공약을 남발해놓고는 복지를 막고 있는 박근혜 정부. 누가 진정성 있는 위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잡초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상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해안 생태계를 사막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잡초입니다. 네, 어떤 작가분은 잡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명초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하간 이건 악명 높은 잡초입니다. 학계가 2012년 최초로 인천 강화도에서 발견됐고 정부와 산하연구기관이 비슷한 시기에 이를 알았지만 그로부터 6년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오는 7월, 8월부터 방제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신속한 대응이죠.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을 판매 진열해온 김모 씨. 지난 5월 중순에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파견업체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억울합니다. 그동안 사람을 죽인 회사에 다니냐 이런 윽박을 들어야 했고요. 아직도 옥시를 파느냐라는 핀자는 다반사였습니다. 손님들한테 말이죠. 하지만 옥시나 파견업체는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파견 노동자들의 이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잘라버리는 것이죠.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전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지금은 국민벌집이 된 인물. 하지만 작년 9월만 해도 무리를 빚어
국회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데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김영환 당시 의원. 롯데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면세점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화점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롯데 역시 그동안의 사회 환원과 공익활동에 앞장서 오셨겠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친위 기업이라고 매도되는 일각의 오해들도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한국 기업을 운영하신다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게 되면 한국을 응원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커버하고 있죠. 예. 잘하시는 대로 글로벌 경영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러한 방향을 지금 가고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 5대 그룹의 하나로서 롯데가 정말 차제에 구태를 다 벗고 새롭게 새 출발하셔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 롯데로 거듭을 나게 되면 오늘 이 자리는 오히려 전화위복 내지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당시 의원. 오늘 국회에 저는 나와서 많은 것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롯데의 리더로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이 언어에 많은 불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구만요. 통역까지 하냐마냐까지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특히 형제의란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국민들이 아마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참 많은 걸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강기정 의원은 이런 맹탕 또 신동빈 띄워주기 청문회가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임을 직감한 듯. 그런데 이제 벌써로부터 언론에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래서 또 이제 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또 써져요. 마무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네, 좀 돌아가시기 전에 저도 잠깐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여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쭉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얼른 가서 커피를 하나 해왔는데 이거 안 보이시죠? 멀리 있어서 이게 제2롯데월드 사진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이렇게 크게 대용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동빈 증인 가슴에 이 태극기가 더 되새겨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2롯데월드가 롯데의 상징이라고 저는 자부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마지막은 여현호 한겨레 논설위원회 칼럼 다시 돌아올 변호사들 일부를 소개하면서 맺겠습니다. 정은호 법조 로비 사건으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그리고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영감님에서 한순간에 수위를 입은 신세가 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비감하고 처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영 신세를 망쳤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짧으면 2년에서 3년, 넉넉 잡아 10년 뒤에는 수위를 입고 섰던 법정에 변호사로서 다시 설 수 있다. 변호사법은 비리 변호사도 받아들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거의 자동이다. 사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조관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0년 광복절 때 특별 복권돼서 지금은 굵직한 사건마다 이름을 올리는 변호사다. 조관행 전 판사와 함께 김홍수 게이트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검사들과 재판 관련 청탁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서 실형이 확정됐던 지방법원 부장판사들도 모두 변호사로 개업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이순호 변호사는 2000년 집행유예 판결 뒤
변호사로 복귀했고 그랜저 검사 사건의 정인균 변호사, 네, 김프로하고 악명이 높은 정인균 변호사죠. 이 그랜저 검사 특종한 사람이 바로 김프로입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의 정인균 변호사도 시경 선고 뒤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특권 의식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에 둔감해진다. 지금의 변호사법이 그 산물일 수 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는 변호사법의 출발점도 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썩은 사과, 비리 변호사를 걸러내고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런 정화장치가 없다면 변호사 사회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는 갈수록 어렵게 된다. 언제까지 전관 변호사의 싹쓸이, 수임 비리 따위가 거듭되도록 할 수는 없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